안녕하세요. 올바른 국어의 시작과 끝 정원입니다. 그래서 1학년 친구들 우리 6월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뭔가 약간 좀 쉬다가 이제 다시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돼가지고 약간 쫄리는 그런 딱 상황에서 모의고사를 보신 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거 못 보면 뭔가 내신도 못 볼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2학년도 아니고 또 3학년도 아니시잖아요. 3학년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거니까 고3 때 6월에는 네. 우리 3학년이라면 내가 정말 실전처럼 수능처럼 해줬어야 돼. 어떤 얘기를 한다라든지 2학년이라면은 너가 지금 상태가 어떨지를 확인하고 진단하고 너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여름방학 때 조지자.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고3 올라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1학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능 국어가 전반적으로 파트별로 화법과 작문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문법에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문학은 이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독서는 이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수능 국어에 대한 감을 이제 1학기 때 지금까지 해가지고 완성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곧 기말도 보시고 기말 끝나고는 또 여름방학이 되실 거니까 우리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감을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몇 번 보셨으니까 우리 그걸 잡는 용도로 써주시고 나는 이 정도를 하고 내가 이런 게 잘 못하고 이런 걸 좀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지 상태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는 게 6월 모의고사다. 1학년 친구들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볼 텐데 순서는 우리 비문학 있죠? 네, 비문학 지문 하나를 같이 볼 거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이 하나 볼 거고요. 그다음에 문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포인트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겠다 싶은 것들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독서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 건데 저는 같이 어디 갈 거냐면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8페이지 있을 겁니다. 과학지문.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거는 문이과 상관없이 과학기술지문, 물론 이과 친구들이 과학지문을 좀 편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인문예술지문은 조금 편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 중에서 법지문이나 경제지문 조금 힘들어 한다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지문 같은 경우를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네. 그리고 이번 본문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네, 난도가 이거 아주 스무스한데 약간 이런 과학이 아니어서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근데 본문 난도는 엄청 막 쉽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본문은 괜찮은데 근데 문제가 미친 케이스, 약간 이런 케이스도 있고 선택지가 약간 어렵게 구성이 된 케이스 아니면 본문 난이도는 조금 뭐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선택지가 굉장히 간단한 어떤 그런 애들도 있어요. 우리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아마 본문 읽을 때는 아마 내가 이 잘 감이 안 잡히셨다면 했을 텐데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셨을 때 내가 괜히 쫄려. 그러면 대충 보고 뭔가 내가 뭐 또 어휘만 맞추겠다 아니면 뭐 내용 일치만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차근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정보를 가르치는 난 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강사잖아요. 네, 내가 정보를 줘야 되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강사로 주자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한데 원래 시험은 기세입니다. 네, 약간 유사 과학적인 얘기를 해서 굉장히 민망하지만 특히 국어가 그래요. 네, 안 보일 것 같다 뭔가 보기 싫다 하면 안 보이고 뭔가 이렇게 뇌에 힘을 빡 주고 딱 그렇게 보잖아? 그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본문 볼 때 하더라도 약간 차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보셨으면 사실 충분히 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문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물이 담긴 욕조에 마개를 빼면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회전하며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우리 과학지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미지화예요. 여러분들 그 과학 교과서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과학 교과서 보면 어때? 우리 사진이나 그림이나 표 같은 거 더럽게 많잖아요. 네, 왜 그런 거겠어? 이 정보를 줄글로 전달을 하면 얘들이 이해를 못할 걸 아니까 그림이나 사진이나 표를 주겠지. 그쵸? 네.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줄글로 여러분들이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이게 뭔 개소리지 약간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차분히 보시면서 이미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배수구 주변에서 우리 보잖아요. 샤워할 때 보시죠? 아니면 뭐 설거지 할 때라든지 그쵸? 우리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속도의 크기가 0에 가깝고 중앙에 가까울수록 빨라진다. 그쵸?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욕조에도 이렇게 약간 그 비탈이 있잖아요. 그쵸? 배수구 보시면 우리 배수구 가운데 부분에서 빨리 들어가고 그 뒤에 부분 조금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당연한 거죠. 그쵸? 우리 그거에 대한 이미지화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즉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을 원주 속도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학기술 지문에서 중요한 것 우리 수식이 나오거나
비례 관계 있죠. 비례한다라든지 반비례한다라든지 이건 어떤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냐면 속도가 빨라지면은 뭐가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그 위아래로 느껴지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거 전부 다 비례 반비례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론 내가 이해가 스무스하게 되면은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면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원주 속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수식이 나와 있는 거죠. 원주 속도가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비율이래요.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원주 속도는 호의 길이 변화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 길이 변화가 나는 것. 우리 그게 바로 우리 원주 속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우리 욕조의 소용돌이 중심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 속도가 나오고 소용돌이 중심에서 멀어져서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서 원주 속도가 감소한대요. 이 소용돌이를 자유소용돌이라고 한대요. 네, 우리 자유소용돌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바로 비례, 반비례 그 지점이거든요. 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디에서 자유소용돌이에서는 어떻게? 중심과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 속도가 나온대요. 즉, 우리 원주 속도랑 뭐를 볼 거냐? 중심과의 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심과의 거리라고 생각했을 때 중심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면 그럼 거리가 어떻게 가까울수록 최대 원주 속도가 빨라지고 커진대요.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얘네들이 반비례하는 거겠죠? 네, 즉 우리 자유소용돌이에서는 원주 속도가 중심과의 거리와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잡히시죠? 네, 간단히 메모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물체의 자유낙하처럼 중력의 영향 아래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아, 중력 영향이 있다라면 그렇다면 물 자체의 에너지로 합니다라는 것까지 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뭔가 운동이 있다라는 것은 힘이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떤 다른 힘이 아니라 그 자체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 이와 달리를 보자마자 아, 뭔가 이 자유소용돌이랑 뭔가를 비교하겠구나를 여러분들은 예상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네, 바로 보시면 컵 속의 물을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젓거나 컵의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이걸 함께 물이랑 컵이랑 회전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역시 뭐 해라? 이미지화 하세요. 우리 손가락으로 젓는 거 알잖아요. 네, 우리 그럴 때 원심력 등의 힘이 작용해를 딱 보자마자 얘는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한다며 근데 연결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원심력 등이 작용한대요. 그건 중력과 다른 거잖아. 어떤 특정한 힘을 주는 거잖아요. 가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 점에서 차이가 있구나. 끌고 내려오면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정보. 네, 우리 그렇게 중심의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려서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대요. 압력차가 생기면서 가운데가 오목해지면 우리 이렇게 휘저으면 그렇잖아. 아시죠? 네, 우리 그럴 때 회전이 또 충분히 안정되면 물체의 회전 속도, 즉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이래요. 그게 바로 각속도래요. 또 수식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써봅시다. 우리 각속도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래요. 오케이. 시간당 각도 변화가 각속도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 그런 각속도가 똑같아져서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한대요. 이게 아주 이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럼 이게 팽이 돌듯이 안정적으로 그 물이 이렇게 고체처럼 이렇게 휘어서 돕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 그렇게 이때 물은 팽이의 회전과 같이 회전 중심은 원주 속도가 0이 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비례해서 증가한대요. 우리 아까 비례 반비례 잡았잖아요. 자유소용돌이에서는 원주 속도가 중심과의 거리랑 반비례한다며. 근데 얘는 뭐래요? 비례한다라네요. 그렇죠? 아, 오케이. 그러면 자유소용돌이에선 그렇고 우리 이런 소용돌이를 강제소용돌이라고 한대요. 네, 오케이. 그러면 강제소용돌이에서는 우리 원주 속도가 중심과의 거리랑 비례하는구나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이 소용돌이를 강제 소용돌이라고 하고 용기 안에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우리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사실 여기서도 봤지만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차이가. 네, 오케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힘이 필요한 거. 우리
자유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힘이었으니까 외부 힘이 없었어요. 우리 근데 강제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외부 힘으로 일어나네요. 그 둘의 뭐가 차이가 난다고? 원주 속도가 중심과의 거리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 비례 관계가 이렇게 달라진다까지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내가 과학기술 지문 볼 때 제대로 보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막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언제나 독서는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냥 정보의 나열로 판단하지 마시고 앞서 나온 것들이 뒤에 나와 있는 정보랑 어떤 관계고 어떻게 누적이 되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우리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 숟가락을 빼고 일정한 시간 동안 관찰하면은 가운데에는 강제 소용돌이 그리고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발생한대요. 오케이.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주변에서 이제 자유 소용돌이, 그 다음에 가운데라는 게 중간이라고 쓸게요. 네, 중심 혹은 중간. 네, 거기서는 이제 강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우리 그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지화가 중요해요. 표 나와 있다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은 바로 연결하면서 이해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이해를 이걸 보면서 하면서 가시라고요. 네, 우리 그런 조합 소용돌이가 된대요. 오케이, 우리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한다? 조합 소용돌이라고 하네요. 그쵸? 우리 이렇게 한다. 이는 전체를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중심에선 유지되는 그런 상태다. 우리 이런 경우에는 소용돌이 중심에서 원주 속도가 최소가 되고 강제 소용돌이에서 우리 자연수로 전환되는 점에서 최대가 된대요. 우리 조합 소용돌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진하게 표되어 있죠? 네. 우리 반지름, 우리 자유 소용돌이는 원래 반비례한다라며, 그러니까 반비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강제 소용돌이는 이렇게 비례 그래프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둘이 조합되는 게 여기다. 그래서 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원주 속도가 최소고 소용돌이의 중심이 바로 반지름이 가장 작은 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고 우리 전환되는 지점에서 우리 대가 됩니다. 라고 바로 이해를 하면서 가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그런 얘가 태풍의 소용돌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우리 그러면서 이러한 원리, 이 원리 왜 설명했냐?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 이거 지워버렸네?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보시면. 우리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분체 분리기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으로 분진도 홍합을 분리하는 장치다. 방금 그걸 통해서 분체 분리기라는 기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혼합물에 적용하는 원심력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원심 분리기 혹은 사이클론 분리기라고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우리 원심 분리기 이런 것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사용한 게 이거구나. 그럼 이걸 도대체 뭐 어떡하길래? 라는 얘기가 그 예로 쓰레기용 필터가 없는 가정용 산업용 사이클론식 청소기를 들 수 있습니다. 원통 아래에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원추 아래에 혼합물 상자를 두는 딱 보자마자 여러분 이거 이미지화 되시나요? 과학기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이미지화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시험지 저야 이렇게 A4로 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시험지가 크게 있어가지고 있을 거예요. 혹은 뒷장으로 문제가 넘어갔다라면 과학기술 지문에서 뭔가 이미지화가 안 돼? 그럼 여러분은 뭘 보시면 되냐? 25번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 본문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과학기술은 이미지화가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래서 과학지문이다 보니까 본문에서 뭔가 이런 게 나왔어? 그럼 그게 그림으로 보기에 있을 거예요. 네. 혹은 그래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있을 겁니다. 보기에.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걸 보기를 써주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여기서는 그래프를 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뒤에 문제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본문 이해를 할 때 쓰시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5번 그림 보면서 여기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그렇게 바로 보시면 원통 아래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원통 아래 원통부 안에 나라는 원추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원추부 아래 혼합물 상자 보이시죠? 다라고. 네. 우리 그 혼합물을 함유한 공기를 원통부 가장자리를 따라 소용돌이를 만들어 시계 방향으로 흘려보낼 거래요. 우리 입구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시계 방향이겠어요. 그쵸? 그 시계 방향 흘려보내면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 벽면에 충돌해서 바닥에 쌓인대요. 네. 유입된 공기가 아래쪽 원추부 아래로 내려갈수록 떨어질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연스러운 소용돌이를 만든대요. 오케이, 우리 원통부에서 원추 밑으로 떨어져서 자유 소용돌이 만들고요. 그쵸? 근데 그러면서 이게 강해져서 아래쪽으로 와서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대요. 네. 우리 그렇게 강제 소용돌이가 그 중앙에 있는 네 통 보이시죠? 네. 그래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혼합물은 밑에 혼합물 상자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공기는 다시 어떻게? 빠져나온다. 반식의 방향으로.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를 내가 보기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읽어주셨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지부터 우리 21번부터 보시면 우리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는 모두 자연 소용돌이다. 우리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뭐 자연에서도 외부 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까 태풍의 소용돌이 우리 그런 게 자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근데 그거는 그거라면서요. 강제 소용돌이라면서. 그렇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네. 우리 2번 선지 보시면 우리 배수구에서 멀어서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배수구에서 멀어지면 물의 속도는 늘어진다. 아까 우리 비례반비를 가는 게 잡았죠? 그러면 이런 거 굉장히 빠르게 바로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네. 3번 성지도 우리 강제 소용돌이는 고체처럼 물이 아까 회전하고 중심의 속도 0이라며 나와 있었죠? 네.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자유 소용돌이로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어주는 그 과정 설명 나와 있었죠. 마지막 문단에.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가지고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강제 소용돌이는 외부 힘이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역시 이거 괜찮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21번은 굉장히 비교적 쉬운 내용일 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면 좋겠다. 본문 안 쫄고 읽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22번 가시면요. 우리 물이 회전할 때 원심력과 압력은 서로 관련이 없다. 우리 물 회전할과 관련해서 우리 이 두 번째 문단 보실게요. 원심력 등이 작용해 하면서 물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관련이 없겠어? 아니겠죠? 우리 2번 선지 보시면 컵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입자 양이 많아진다. 우리 중앙 부분에 거기 낮아진다면서요? 오목해진다면서요? 그럼 물이 덜 있겠지. 그렇죠? 제끼시고요. 3번 선지 우리 반지름이 클수록 회전시키는 에너지의 크기는 작아진다? 아니겠죠. 반지름이 클수록 힘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4번 선지 가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전하는 물의 압력? 여러분들이 사실 비례반비례로 그때 미리 본문에서 뽑았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뽑기 어렵거든요. 이건 대신 내가 이 압력이라는 걸 봤어. 그럼 내가 이거 흡속에서 회전하는 물이 있는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서 압력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하대. 수면이랑 압력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우리 압력이 낮아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해진다라는 건 파였다라는 거죠. 즉 수면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압력이 낮아지면 수면이 낮아졌대. 그럼 압력이랑 수면은 비례하겠지. 근데 우리 압력이 커졌대. 그래서 수면이 높아졌대. 그러니까 얘는 괜찮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와 과학기술지면서 잘 해주시고 그리고 비례반비례 관계만 잘 잡아주셔도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십니다. 그렇죠? 우리 5번 선지 가시면 우리 외부 에너지를 더 가하더라도 높이 변화 없다. 아니겠죠? 에너지가 더 가해지면 어떤 그런 게 바뀔 수 있는 거겠죠? 네. 우리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니은 각속도가 똑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각속도에 대한 얘기고 그 부분이랑 같이 보시면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 지남에 따라 빨라진다. 우리 그게 안정화돼서 계속 그 힘을 외부 힘을 계속 주면은 우리 각속도가 똑같아진다며. 네. 우리 그래서 더 빨라진다 이런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아니고요. 우리 2번 선지는 단위 시간당 각도가 변하는 비율 이게 바로 각속도인데 아예 니은 그 자체가 각속도가 똑같다면서요. 유지가 된다면서. 네. 그래서 아니겠죠? 우리 3번은 우리 각속도는 회전 중심에서 가깝든 말든 상관없이 일정하다. 우리 각속도는 회전 중심과 관련 없이 고체처럼 회전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똑같다면서요. 그리고 그 관계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우리 원주 속도가 이제 중심에 가깝다 멀다 얘기가 나와 있었던 거지. 우리 그래서 각속도와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정답이 3번이겠다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선지도 보시면요. 우리 원주 속도는 아니죠. 각속도와 원주 속도는 아니에요. 네. 여기서 원주 속도가 항상 같겠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원주 속도는 그 거리에 따라서나 그런 게 달라질 거라며. 그렇죠? 그 호의 길이 그 차이니까. 네. 그래서 아니겠고요. 우리 강제 소용돌이와 자유 소용돌이는 원주 속도 분포가 다르지. 아까는 우리 자유 소용돌이는 반비례했고요. 우리 강제 소용돌이는 그 거리와 비례했거든요. 그 거리와의 관계에서 중심과의 거리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분포일 수가 없겠어요. 당연하죠. 네, 우리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고르시면 되고 우리 얘는 태풍의 눈이라며 우리 태풍의 눈은 어디였냐면 우리 아까 본문에 있는 태풍의 눈이 우리 본문에서 그 조합 소용돌이 그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우리 그래서 중심에 해당하는 것 우리 조합 소용돌이였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운데는 강제 소용돌이라며 중심이니까 당연히 얘네겠고요. 그쵸?
그렇게 강제 소용돌이와 자유 소용돌이의 경계층에 해당하는 게 벽이래. 우리 가장 그게 강한 게 어디였어요? 조합 소용돌이에서 가장 강한 게 걔네들이 만나면서 그렇게 바뀌는 지점이라며. 그러니까 강하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는 윗글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우리 얘네의 교차점에 해당을 하겠죠. 네, 우리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까지 여러분들이 골라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본문이랑 같이 봐주시면, 그쵸? 본문 볼 때 이거 그대로 이미지화를 할 때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하셔도 어렵지 않게 갑니다. 네, 우리 정답이 3번이거든요. 우리 보시면 혼합물이 우리 왜 쓰레기는 혼합물이 외부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혼합물은 여기로 떨어지고요. 공기만 여기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전환이 돼서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로 공기만 빠져나갈 거라며. 그쵸? 네. 우리 그랬기 때문에 우리 3번이 되겠습니다. 전환은 이 지점에서 일어나면서 혼합물, 그 쓰레기는 이게 떨어지겠고요. 공기만 일로 다시 올라나가겠죠. 네. 우리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은 비례반비례나 수식 같은 거 간단히 메모해주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라는 것. 그 다음에 그리고 비례반비례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하시는 메모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약간 관계가 복잡하게 잘 안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례 관계를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분자분모 형태로 하면 이게 묶이는 게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모하는 습관 조금 들여주시면 나중까지 고3 때까지 수험생활 하실 때까지 좀 편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그렇게 해주시는 거랑 그 다음에 이미지화 하는 거 이런 것들 꼭 써서 문제 있는 것들을 힌트로 얻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비문학 독서 지문, 과학 지문을 해보았으니 우린 이번엔 같이 문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어디 갈 거냐면요. 우리 가장 마지막 부분 갈게요. 가장 뒤에 16페이지에 우리 현대시 세트, 우리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대시 세트를 같이 한번 볼 거고 우리 가부터 우리 문학 같은 경우는 선택지 근거를 분석할 때 꼭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냥 틀렸으니까 뭐지 하고 이거군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선택지 맞은 문제도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모르고 맞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명확히 알고 푸신 게 아니니까 선택지에 내가 이걸 맞다고 생각했다 혹은 틀렸다고 생각했다 하는 근거들을 본문에서 찾아서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는 게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보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 뒤로 있을 모의고사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이거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국어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 그렇게 습관 들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늘 거예요. 네, 그럼 고3 때 진짜 편해지거든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보기를 먼저 읽으셨겠죠. 가 같은 경우는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오감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화가 된 거겠죠. 우리 그렇게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보여준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제는 다 나왔죠? 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대요. 단풍잎 같은 우리 단풍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규 같은 것도 쓰여 있고 물론 여러분들 읽으실 땐 이런 거 캐치 안 하셔도 돼요. 네. 슬픈 가을이 떨어진대요. 가을이 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봉을 마련해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아까 감각적이라며. 그쵸? 우리 파란 물감이라고 했으니까 색채어가 쓰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시각적으로 감각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따뜻하대요. 이번엔 또 촉각 이미지 쓰였고요.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대요.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대요. 손금에는 또 맑은 강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대요. 우리 왜 사랑처럼 슬프냐? 왜 내가 지금 얘가 없겠지 내 곁에. 그쵸? 그리움이라면서요. 우리 그리움의 정서가 명확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누구야? 바로 아름다운 순이겠죠? 네. 우리 그렇게 순이의 얼굴이 어린데요. 우리 그렇게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대요. 네. 우리 그래도 맑은 가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른거린대요. 네. 내가 그렇게 자연물을 보면서도 순이를 떠올리고 근데 눈을 감아도 그 그림은 같이 있고 어떤 그렇게 자연문과 연결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정서가 드러나 있는 것. 네. 우리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게 소년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우리 그 다음 근데 굉장히 시가 예쁘지 않나요? 네.
뭔가 저는 뭔가 이런 식의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인간이라서 물론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집을 되게 좋아하는데 시를 읽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 좋아하냐면 뭔가 그걸로 감동을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좋아하기보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와 대박이다. 약간 이러면서 읽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표현이 너무 예뻐서 약간 존경스럽다. 나에게도 저런 재능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쵸? 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나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꿈이라는 거니까 우리 메인 대상은 뭐겠어요? 나무겠지. 여러분 제발 제목 꼭 읽으세요. 네. 우리 그래서 잘하면 뭐가 되고 싶니? 이거 그럼 화자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겠어? 나무의 꿈이라며. 그럼 나무한테 말하는 거겠죠? 네. 잘하면 뭐가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책상이 되고 싶니? 우리 혹은 삐걱 소리 나는 계단도 왜 나무 계단은 소리 나잖아요. 알죠? 삐걱삐걱 소리 나잖아. 아시죠? 우리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아, 뭐가 되고 싶니? 의자, 나무의 꿈인 거 아니에요? 책상, 계단 혹은 창문들, 이게 그 나무의 꿈이 되겠죠? 뭐가 되고 싶니?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수평선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만약에 너가 그렇다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역시 나무가 꿀 수 있겠는 꿈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이렇게 보시고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우리 그 꿈을, 이건 뭐겠어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장작으로 눈을 감을 수도 있겠대요. 네. 근데 잊지 마렴. 한줌 재가 되었지만 우리 이게 되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이죠. 왜?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은 대체로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부정적 상황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장작으로 눈을 감아서 한줌 재가 되었어도 넌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라면서 어떻게? 이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 너가 장작으로 그렇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장작으로 해서 재가 되어도 그건 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데워준 거야. 라면서 그것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꿈을 이루지 못해도 가치 있어. 라는 것이죠. 네, 우리 그렇게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만 네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 우리 꿈이라는 건 미래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까지는 하지만 이 상까지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요. 이 하지만을 전환의 기점으로 어떻게 이 이하로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이 나무의 꿈이니까 너 이런 꿈 꾸겠다. 너 이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꿈 못 이뤄도 너한텐 가치 있어. 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지금은 그냥 너야. 어떻게? 지금 너를 스치는 소리를 듣고 너가 지금 너에게 스쳐가는 바람을 만나고 너가 그렇게 너가 만나고 있는 바람 따라서 흔들리고 우리 그렇게 지금의 너가 있다면 미래의 꿈을 꿔도 혹은 꿈을 이뤄도 혹은 꿈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사실 읽을 때는 그냥 와 되게 좋은 시다 또 하면서 읽었거든요. 아 이거 고1 친구들한테 되게 들려주기 좋은 시다. 되게 선정을 잘했다. 교육청에서 출제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설명하니까 약간 울컥해. 뭐야 리리비 감동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죠? 네.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셨으면 됐겠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근거를 내가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43번부터 볼게요. 우리 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상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 이거는 내가 개념을 명확하게 아니랑 그 개념이 선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아니 그리고 걔를 모아 연결할 수 있니? 본문에서 찾아서 근거를 내줄 수 있니? 즉 여러분들이 개념을 보시고 그게 선택지를 보신 다음에 아 이거 몸으로 보는 거야를 명확하게 아셔야지 내가 본문에 찾든 말든 하겠죠. 네, 우리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1번 선지부터 반어적 표현 우리 이런 게 개념이죠. 우리 반어적 표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의도와 표현이 반대인 거. 네,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그쵸? You did a great job 했지만 그거 진짜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우리 그런 게 바로 반어죠? 네, 우리 그런 것들이 가와 나에서 그런 게 있었나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쑥 훑고 다녀, 그쵸? 가에도 나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죠? 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2번 보시면 그다음에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이래. 우리 사실 선택지 하나에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반어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긴장이 고조되고요. 네. 그 다음에 종결어미가 반복되면 당연히 운율이 생겨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일한 종결어미 우선 가를 보시면 우리 나는 가와 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야겠지. 우리 가에 니은 다 반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떨어진다, 어린다. 그냥 반복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되고 싶니, 되고 싶니, 되고 싶니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나랑 가랑 둘 다 있기 때문에 가와 달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보시면 의인화한 게 있는지를 보셔야겠죠. 네. 우리 인간이 아닌 거를 우리 인간처럼 표현하는 거, 인간이 하는 행위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거, 우리 그게 바로 의인화인데 우선 가에 있냐? 없죠. 네, 가에 없어요. 근데 나에 있냐? 그쵸. 우선 우리 나무한테 너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니라고 한다라든지, 그쵸? 우리 소리를 들어보라고 한다라든지 나무한테, 그쵸?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는 있습니다. 근데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은 안 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4번 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시어의 연쇄적 활용이래요. 우리 연쇄적이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게 뒤에 나와 있고 거기에 있는 게 또 연결되고 이렇게 사슬처럼 항상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원숭이 언덕이는 빨개 생각하면 된다고. 원숭이 언덕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면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은 백두산. 우리 하잖아요. 우리 그게 바로 연쇄인 거거든요. 네, 우리 그럼 그걸 찾을 수 있는지 보면 되지. 가볼게요. 우리 봄을 말해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그쵸?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들고요. 근데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나고요.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볼 거고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 이런 식으로 해서 연쇄되는 거 가에 있죠? 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 조금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잘 못 캐치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쇄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개념 정확히 아시고 본문이랑 연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나도 가시면 우리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누구나 그 창문을 통해 이런 식으로 계단이나 창문으로 연쇄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우리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 화자가 묘사하거나 어떤 얘기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쵸? 우리 화자가 보는 대상이어야 돼요. 즉 진짜로 봐야 됩니다. 생각에 대한 것은 우리 시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내가 뭘 떠올리고 있다. 그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의 이동이라는 거는 명확히 보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 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단풍하면서 뭐 하늘 보고요, 뭐 눈썹 보고요, 손바닥 보고요. 가에는 시선 이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고 싶냐, 뭐 계단 있겠구나, 창문 이거 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무한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전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실제로 화자가 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에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그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시선의 이동인 게 아니라 화자가 보는 게 명확하게 이동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를 가주시면 되겠고, 우리 44번에 기억이 하늘이고 니은이 바다잖아요. 네. 우리 이거 1번인 거 아마 어렵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네, 우리 하늘을 보면서 어떤 그림 이런 정서를 떠올리잖아요. 연쇄적으로 하면서. 네, 그러니까 맞고요. 네, 정서 환기하고. 우리 당연히 하늘이 거부하는 세계는 아니겠고 3번에 한계인식 이런 내용 전혀 없고요. 4번에 우리 너같이 한 긍정적 상황, 우리 바다를 보는 게 꿈이다. 이게 꿈의 이유를 말하는 거지 어떤 처한 긍정 상황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너의 성찰이 이루어진 후 당연히 이런 것도 아니겠고요. 네, 우리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있죠. 보기 딸린 문제. 항상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딸린 문제는 우리 보기랑 선지 연결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이랑 선지 연결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시선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면 보기를 간단하게 읽고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읽으실 거거든요. 근데 본문을 읽고 나서 이제 문제 순서대로 풀고 마지막에 얘를 풀겠죠. 네, 그때 풀 때 보기를 다시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선택지를 보실 거예요. 네, 쉬다 보니까 내가 내용이나 주제나 이런 큰 것들을 잘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랑 얘가 맞는 그럴듯하다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기를 읽다 보니까 우리 정답이 3번이잖아요. 네.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로 보일 수가 있어요. 다양한 꿈이라는 단어, 키워드가 나오고 우리 본문의 내용에서도 다양한 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맞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여. 근데 분명 본문이랑 선지 연결해서 근거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짜잘한 데서. 이것도 뭐예요? 우리 의자도 다양한 꿈에 해당한 거 맞고 책상도 맞거든요.
근데 한줌재는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재가 되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꿈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나왔던 게 한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기 딸린 문제가 왜 3점이냐? 해석의 영역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가 해석했던 데 바로 그 주저에 맞게 그걸 고르는 게 아니라 본문이랑 충돌 지점이 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는 해석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타당한 해석을 고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듯한 것에 많이 넘어가기 좋은 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 둘을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문이랑 충돌 지점 잡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이렇게 문학 현대시 세트를 같이 한번 봤고요. 우리 이 다음으로는 같이 문법 세트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법은 몇 번 볼 거냐면요. 우리 본문 달려있는 문제 있죠? 네, 11번, 12번. 네, 그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네가 굉장히 잘 틀리고 끝까지 헷갈려하고 그런 케이스예요. 네. 그리고 특히 아마 그 한글 맞춤법 하는 친구들은 띄어쓰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이거 나올 거거든요. 뭐 1학기 때 그게 들어가는 친구들 있고 2학기 때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1학기 기말에 한글 맞춤법 다루는 경우가 꽤 있죠. 네. 우리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6월 모의고사 때 이걸 잡으시면은 이제 띄어쓰기를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보조사 위에 이제 설명 나와 있는 것들은 끊었어요. 보조사랑 격조사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보조사 중에서 의존명사나 어미랑 헷갈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조사랑 의존명사랑 어미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우리 그러면 그걸 볼게요. 제가 아까 한글 맞춤법 고등학교 1학년 내신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연결되게 좋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보조사 우리가 단어 중에서 단어의 자격을 갖는 애들 중에서 유일하게 앞말과 붙여 쓰는 애가 바로 조사입니다. 보조사도 조사죠. 네, 그러니까 얘는 앞말이랑 붙여 쓰셔야 되고요. 그쵸? 우리 그 다음에 의존명사, 우리 의존명사도 명사예요. 보조사도 조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의존하고 있지만 의존명사도 명사기 때문에 어떻게? 단어라고 생각해서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미는 당연히 용언 안에서 어간에 붙어 있는 애예요. 그쵸? 크니까 당연히 붙여 쓰겠죠? 어간 플러스 어미 얘는 세트니까 네. 즉 용언의 구분을 하실 때 얘는 조사라서 붙였을 거고 의존명사로 띄었을 거고 어미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용언에서만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설을 하는 와중에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얘는 대명사에 붙은 보조사라는 대로고요. 설명이 나와 있죠? 얘는 띄어쓰는 의존명사 대로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미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용언에서 쓰이는 애겠고요. 그러면 보조사랑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팁 같은 거예요. 보시면 우리 보조사랑 의존명사를 구분할 건데요. 얘는 말 그대로 문제풀이 팁이지 얘네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분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럴 때 이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보조사나 체언 뒤에 나와 있으면 즉 명사, 대명사, 수사야. 그럼 뒤에 오는 게 보조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언의 활용형 있죠? 용언의예요. 용언의 활용형 뒤에 온다라면은 의존 명사일 겁니다. 네. 물론 우리 보조사가 항상 체언에 붙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의존명사 앞에 꼭 용언의 활용어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관형어가 오면 되는 거예요. 얘 꾸미는. 근데 얘네 둘이 헷갈릴 때는 앞에 얘네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문제풀이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우리 그래서 어미라는 거는 용언, 어간 뒤에 있을 것이고, 그쵸? 우리 용언의 활용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면 의존명사일 거고 앞에 체언이 있으면 보조사일 거다. 그래서 당연히 용언이니까 어간, 어미 붙여 쓰실 거고요. 체언, 보조사도 붙여 쓰실 거고요. 이 케이스, 의존명사 케이스만 띄어 쓰시면 됩니다. 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네, 수능에 나올 때도 오답률이 꽤나 높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하고. 네, 우리 그래서 보기 바로 한번 보면은 우리 라면마저도 우리 정답 1번이잖아요. 네, 우리 격조사 뒤에 역시 또한의 의미를 더해주는 우리 얘가 역시 또한의 의미 가지는 거 맞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마저가 격조사인가요? 우리 마저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예요. 보조사.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주격조사 뒤에 우리 도라는 보조사, 주격조사 생략되고 도라는 보조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보조사만 나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니은 보시면 우리 동생 만이라는 보조사 붙고요. 보조사. 그 다음에 을이라는 목적 격조사가 또 붙었네요. 네, 보조사가 먼저 오고 격조사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우리 애는 체연에 결합해서 문법적 끝이 아침 애라는 우리 격조사 나와 있고 그 뒤에 만이라는 보조사 붙어 있는 거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물론 문제에서는 사실 물어보지 않고 있지만 는 있죠, 는. 네, 우리 는 주격조사인가요? 어때요? 주격조사? 무슨 조사? 우리 는은 주격조사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다 폐해가 영문법을 먼저 배우는 게 폐해야. 네. 그래서 자꾸 형용사랑 관형사 헷갈리고 막 이러거든요. 학생들이 다 영문법이 더 익숙해서 그래요. 우리 는은 우리가 은는 이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막 외우실 거 주격조사 이런 거 주격 이렇게 외우셨을 거거든요. 는은 주격이 아닙니다. 네. 우리말에서 는은 보조사예요. 보조사. 은는은 보조사다. 이 가가 주격조사입니다. 네. 그가 아침에 운동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격조사만 나타난 거고 우리 그는이라고 하는 순간 그건 보조사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 12번에 별표 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잘 골랐을지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답을 맞췄어도 틀리고 맞췄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우선 우리 정답 같은 경우는 1번이 되겠습니다. 너만큼 앞에 체언이네. 얘 보조사. 먹을 만큼 앞에 용언의 활용형이네. 의존 명사. 그래서 정답 1번. 우리 여기서 서 있을. 앞에가 용언의 활용형. 의존 명사. 앞에 체언. 대명사잖아요. 보조사. 그쵸? 우리 그는 뛸 듯이. 우리 뛸 듯이니까 우리 이 듯 있죠? 네. 우리 이게 바로 의존 명사. 우리 그럼 다르듯이의 듯이는요? 우리 앞에 얘 뭔가요? 다르다의 어간 아니에요? 어간. 즉, 이 듯이는 엄입니다. 네. 우리 이거 잘 모르시거든요. 잘 구분했는지 보셔야겠어요. 네. 우리 이게 보조사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 1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엄인지를 체크했냐고요. 네. 그거 캐치하셨으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 4번에 사과든지 배든지라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 사과든지는 앞에 체언이랑 붙었죠?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우리 그럼 부르든지 마찬가지. 우리 어간 아니에요? 부르다 어간? 부르가. 그쵸? 얘 어미든지예요. 네, 잘 봐주시고 우리 여기 우리 불규칙한 식습관은 좋지 않다. 이거 앞에 용언의 어간이잖아. 좋다잖아요. 좋다. 그럼 지는 뭐겠어요? 어미고요. 그 어미 중에서도 연결어미입니다. 뭐뭐 하지 않다 할 때 그 있잖아요. 지. 그 연결어미 어미예요. 어미. 네, 뒤에 아니 하다라는 애가 온 거니까 따로. 네, 그렇게 보시고 친구를 만난 지도 앞에 만나다의 용언의 활용형 왔으니까 의존 명사다라는 건데 우리 이런 거 있죠. 니은지 뭐 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 너인지 여기에 어떤 이 지랑 그 다음에 만난 지 있죠? 만난 지. 네. 우리 이거를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니면 뭐 하는지 이렇게 해볼게요. 네, 얘는 어차피 앞에가 체언이라서 안 헷갈릴 것 같고 이렇게 두 개를 봅시다. 너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켜볼게 랑 만난 지 있죠? 이거 둘 다 그거 아닌가요? 용언의 활용형 아닌가요? 그럼 헷갈리죠? 네, 이런 애들이 헷갈리거든요. 우리 이거 둘 다 헷갈리는데 얘는 는지라는 하나의 그냥 어미예요. 니은지라는 어미. 네, 니은지라는 어미고요. 니은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지 있죠. 얘는 무조건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의존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니은지와 우리 이 지, 시간을 나타내는 지만 띄었을 거고 나머지는 니은지라는 어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 우리 보조사와 의존 명사 그리고 어미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됐겠고 우리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1학년 때 다루고 있는 어떤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즉 고등학교 생활을 반년 정도 해보신 거잖아요. 반년 좀 덜 했지만 사실 한 3, 4개월 한 거겠지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가 반년 정도 지났으니 기말 끝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국어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방학 때 좀 국어 공부를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감을 잡아주시면서 아 내가 이런 것 파트를 좀 약한 것 같고 내가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위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 사실 보는 게 진짜 짐 빠지는 일이잖아요. 네. 진짜 피곤하고 직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그 와중에 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설 강의 킨 거 진짜 너무 잘하신 거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 내신 강의 교과서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 강좌들 공통 과목 강좌들도 있으니까 우리 그런 강좌에서 만나면 되겠고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맞춰보고 우리는 다른 강좌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